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김기홍 의원,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더운 날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기홍 의원님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기홍입니다. 요즘 진짜 날씨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무더워졌는데 다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정말 수분 섭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더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웃을 일들 가득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좀 굉장히 더운 이 상황에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뭐 행사가 많으니까 뭐 행사도 많이 다니고 있고 네. 또 뭐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뭐 운동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취미로 네. 또 거기도 시간이 되면 따라가서 응원도 하고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시고 일적으로 이제 행사 같은데 요즘 또 많이 하고 있는 만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백오인 의원님도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백오인 의원입니다. 뭐 정말로 무더위에 너무나들 다들 고생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 의회는 어찌 보면 이제 약간 방학 기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6월 말에 정례 끝나고 9월 초에 다시 이제 임시회가 열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중간 사실 요 때가 어찌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있는 지방의회들이 방학 기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기 현안 그리고 특히 무더위 때문에 그 횡성 지역은 또 농업 지역이라서 네. 지금 농사일 때문에 워낙 바쁘신데 근데 폭염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걱정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지역의 행사나 이런 거 또 많이 챙기고 있고 그래서 좀 바쁘게 네.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 지역,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의 피해가 좀 직격탄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좀 실제로 느끼시나요? 저희는 이제 특히 시설 재배 맞습니다. 네. 뭐 파프리카도 그렇고 토마토 농가도 있고 예. 지금 이제 라오스에서 계절 근로자들이 거의 한 400명 넘게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서 네.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폭염으로 인한 열에 의한 어떤 피해나 뭐 건강의 문제 이런 네네.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 소규모로 농사짓는 어르신들 특히 또 많거든요. 네네. 농촌에. 그래서 아무래도 더위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휴식하시고 네. 그리고 정말 뜨거울 때는 일 안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이제 저희들이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폭염으로 인한 뭐 어떤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한낮에 야외 활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지금 기후가 거의 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캠페인 따라서 특히나 이제 그런 한낮에는 절대 좀 야외 활동을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분의 근황도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도 하나씩 좀 들어볼 텐데요. 베스트 소식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 어떤 거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원주시가 관광객 숫자 면에서 도내 1위를 했다는 거를 베스트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원주가 네. 산업이나 아니면 경제 부분에서 강원도내 뭐 1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어느 사람들이 보더라도 수긍이 가는데 뭐 원주가 관광할 곳이 많긴 하지만 강원도는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고 특히나 그렇죠. 뭐 강릉, 속초, 동해안권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쪽보다는 그래도 숫자가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주시가 1등을 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냥
관광재단에서 5월 그 관광 동향 분석을 발표한 건데 제가 예전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네. 그냥 그때 5월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도 항상 원주가 1등을 하는 걸로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관광객이 오면 외지인 분들이 뭐 돈을 쓰실 거고 그것이 이제 원주에서 돌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관광 쪽은 원주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네. 그것마저도 1위를 했다 그래서 원주 오. 시민으로서 그거를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네. 아니, 2025년이 이제 강원 방문의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게 좀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가 도내에서 관광객의 숫자가 이제 1위였다니, 굉장히 뭐 좀 좋습니다. 예, 일단 좋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요거를 예. 또 알아본 네네네. 바가 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소금산 그 관광 간연, 예, 간연이나 벨트, 예. 아니면 뭐 치악산이나 이렇게 관광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주가 서비스업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그 관광객 숫자를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 하면 네. 외지인 관광객들이 그 카드를 긁는 그 횟수를 가지고서는 관광객 수를 집계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예. 원주는 뭐 서비스업도 발전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밤에 또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좀 많이 관광객 집계가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어서 오, 그렇구나 원주는 그렇군요. 좀 그런 부분이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예. 좀 그렇게 또 새롭게 알게 된 면도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유명한 그런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연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돼 있다라는 거를 이 시간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저 원주시가 도내 1위 관광객 숫자 뽑혔다라는 소식을 가져왔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백오현 의원님께서는 어떤 소식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강원 의료기기 수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를 베스트 뉴스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이 업체면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강원도가 2등인데 그 1등을 제친 거죠. 기업체 그러네요. 수로 봤을 때는 사실은 1등이 아닌데 수출액을 따져봤을 때는 전국 1등을 한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원주 같은 경우가 의료기기가 대표 산업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강원도의 의료기기 산업이 정말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강원도 특화 산업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소멸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얘기할 거지만 뭐 5국 3특 이런 그 균형 발전 차원 이런 네.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산업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런 지방의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뉴스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 뉴스를 베스트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네. 두 분께서 모두 다 이 베스트 뉴스를 굉장히 또 좋은 소식들로 가져오셨는데요. 강원 의료기기 수출이 이제 서울이 업체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추월하는 그런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혹시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이제 궁금하네요. 그 강원도에 그 의료기기 그 업체 중에 이제 네. 대표적인 업체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한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호진이 돼 있군요. 큰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홍천에 있는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 제조업체가 네. 이 업체에서 하나만 지금 하나로 4,400억 정도의 실적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춘천에 있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1,077억 원. 그다음에 원주의 개인용 혈당 검사 제조업체가 891억 원. 이렇게 어떤 사실은 이제 특정 업체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 수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그 여러 업체가 몰려 있는 것보다도 몇 개 안 되지만 수출액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업체들이 지역에 많이 포진해 있어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예. 견인해 나가는 업체들이 또 이렇게 꽤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을 내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베스트로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도 바로 만나볼게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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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대, 기대? 헉, 기대! 43층 초고층이라 더 높은 기대, 원주역의 우미린이라 더 커진 기대.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 8월 오픈 예정 033-745-0700 우미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나의 일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 진짜 오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 하이퍼스로 채웁니다. 흔들리지 않고 빈틈없이 아름다운 진짜 가구로 당신의 공간을 채우세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마침내 7월 청라의 절정을 누릴 시간. 멀티발코니와 오션뷰 특화 평면 7호선 연장 예정까지 피크원의 첫 역사가 시작됩니다.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7월 오픈 예정 1551-6880 대우건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청년들의 정치 한파. 오늘 강원도의회 김기용 의원,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오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워스트 소식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그동안 이 방송에 뭐 여러 차례 나왔는데 네. 이번 뉴스가 최고의 워스트 뉴스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역대 개인적으로. 예. 예, 이게 뭐냐면 사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부산의 해운대 구청장이 양양을 비하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 뭐 여기서 이 발언을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기자들하고 이제 비공식 간담회를 최근 열었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양양은 서핑이 아니고 불장난하러 가는 곳이다. 그래서 양양 갔다 온 사람은 만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정말 이해 안 되는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제 구청장이라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군수거든요. 사실 예. 보면. 근데 이분이 기자들한테 이게 농담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본인의 그 위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발언은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말인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강원도에서 해운대에 갔다 온 네. 그 여성 만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기분 좋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상당히 해서는 안 될 말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양양군 공무원 노조가 반발했고 또 지역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사과하라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고 네. 특히나 최근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까지 정말 이해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어찌 보면 최악의 뉴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스트 뉴스로 꼽아왔습니다. 뭐 본인 구청장이 최근에 사과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네. 공식 사과를 했는데 그 공식 사과도 사실은 진정성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전에 들은 얘기다. 그래서 얘기한 건데 뭐 사실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명 비슷한 발언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정말 최악의 뉴스, 워스트 뉴스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 뉴스를 워스트 뉴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정말 뭐 가만히 있었는데 양양군에서는 예, 갑자기 이렇게 또 프레임이 씌워지는 듯한 예,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김기호 의원님께서도 옆에서 굉장히 좀 공감을 하셨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네. 이게 양양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그런 이미지 프레임이 말씀 주셨다시피 씌워져 가지고 굉장히 좀 직격탄을 맞을 것 같고, 해운대도 마찬가지로 해양관광으로는 뭐 양양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고 네. 전국에서 그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무슨 심리로 무슨 뭐 경쟁 관계로 보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해외에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어학연수도 하고 또 거기에 뭐 체험도 하고 또 뭐 돈도 벌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 같은 맥락으로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이런 험한 말을 하셨는지 저도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함께 분노를 자아냈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어쨌든 뭐 사과를 했긴 했지만 좀 그런 상황이고, 김기호 의원님께서 꼽아주신 워스트도 바로 좀 만나볼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각 그 동해안권 의료원들의 이제 시찰을 갔다 왔는데, 네. 속초의료원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기능보강공사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기능보강공사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차장이나 아니면 뭐 비가림막이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 네. 그런 거 설치를 하는데 거의 330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예.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걸로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하고는 남는 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50억이 그 모자라게 돼가지고 그거를 추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파고 보니까 네. 여기에서 되게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해서 법령을 위반하면서 계약을 하거나 예. 아니면 같은 시설물을 중복으로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뭐 1층에서 그 차단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각 층마다 필요 없이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막 자기 멋대로 다 네네네.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한 명이 그걸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가서 가서 직접 또 파악을 해보니까 한 명뿐만이 아니라 그 책임 선상에 있는 적어도 3분 이상은 이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한 명이 저지른 게 아니라 책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3분 이상은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문제점이 이제 50억이 모자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 27억 정도는 그래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한 22, 3억 정도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또 마음가짐이 공사가 끝났는데 어떻게 대금을 안 주냐, 그것도 줘야 되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마인드여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거는 예.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지만은 뭐 그냥 그걸 다시 우리가 뭐 돌려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관리 감독을 도가 못한 거예요. 도가 이걸 철저하게 했으면 거기서 그렇게 알아서 마음대로 못 집행을 했을 텐데, 도가 관리 감독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속초의료는 지금 또 661명분에 대한 13억 원어치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그 금액을,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뭐 카드도 쓰고 아니면 아이들 교육 학원도 보내는데, 지금 네. 이게 몇 개월째 임금을 못 문제가 주다 쌓여 보니까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이걸 월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신축도 아닌데 보강공사를 하는 데에 지금 돈이 계속 새고 있는 이런 상황에다가 임금 체불까지 좀 이제 낱낱이 아까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워스트 소식도 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면서 다양한 정책들 펼치고 있는데요. 그 한 축이 되는 게 5극 3특입니다. 5개의 초광역권 그리고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서 지역을 성장시키겠다는 건데 3특 중에 하나가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5극 3특에서 강원도는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해내겠다, 뭐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5극 3특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백오현 의원님 어떠세요?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 지방에 대한 균형,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 여러 가지 썼죠. 네. 사실은. 그래서 각자 그 정부마다 특색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내세운 게 그 5극 3특인데 네. 이게 5개의 광역권, 그다음에 3개의 특별자치도. 그래서 5극 3특인데요. 각자의 그 지역을 메가시티화해서 특색 있는 발전 전략을 추진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왜냐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지역으로 분배하고 그래서 균형 발전을 이루냐라는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역을 크게 나눠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이 안에 어떤 핵심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추진해 가느냐,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과제고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인수위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네. 갑작스럽게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정부가 새로 수립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세부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냐가 사실은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계획은 좋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가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지방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꾸려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오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실천해 가느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잘 해결해야 될 숙제,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취지는 좋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취지는 좋은데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해나갈지 좀 궁금한 마음도 있고 네. 지켜봐야 될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경호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역 균형 발전을 중심에 두고 지금 이러한 5극 3특이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이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5극 3특으로 이제 명명되었지만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초강역 메가시티에서 지금 그게 해당하는 거죠. 네. 권역별로 그걸 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5대 메가권과 문재인 정부 그거를 받아서 거기 이특화 벨트 이랬다가 지금 정북이 다시 끼면서 이제 3특이 된 건데, 네. 이게 저는 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계속 해왔지만은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만큼 이게 정말로 그 방향대로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뭐 5극과 3특으로 각각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한다, 이거는 그냥 뭐 철저한 그런 뭐 정책에 대한 그런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노력 없이는 네.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수사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전임 정부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네. 뭔가 추동력을 크게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런 레토릭적인 부분보다는 지방에 정말 권한을 이양해주고, 그리고 지방이 어떤 걸로 발전한다라기보다는 지역이 잘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정을 해주기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방산도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으니까 예. 강원도에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 지금 특에서는 그런 거는 빠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해오던 거 뭐 자연 기반 관광, 예. 뭐 산림, 그렇죠. 바이오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어디다가 몰아주고, 우리가 예전에도 경험을 했지만은 첨단 1호 복합단지 같이 정부가 그렇게 어느 특정 지역을 여긴 그걸 하기로 했다 해서 밀어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들이 또 굉장히 경쟁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 방향을 정해주기보다는 네네. 지역을 믿어주고 권한과 그리고 그 재정적인 그 뒷받침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밀어주는 거 예. 그렇게 좀 방향이 설정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정보다는 좀 권한을 더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뭔가 이제 이 5극 3특을 통해서 내세우는 전략이 뭔가 전반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되어 있는 이 형태, 구조를 좀 변화시키겠다 이런 지금 말상인데 뭐 이 안에 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언급이 됐던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좀 수사 레토릭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뭐 서울대를 2개를 만들겠다, 이거는 좀 제가 가능성 있게 보는 게, 그래도 그거는 어떤 가능할 것 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10개를 만들겠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문계는 어디, 네. 자연계는 어디 이렇게 해서 2곳 정도를 선정해서 지방에 뭐 거점 대학을 주는 건 좋지만 단순히 거점 대학을 10개를 지정한 다음에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같은 수준의 대학을 10개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과연 뭐 그런 투자나 이런 것만 봤을 때 내 실력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과연 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이. 네. 그리고 강제적으로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게 뭐 사립대학이라든지 타 대학과도 이게 형평성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저는 이런 방향보다는 각 지역별로 지금 뭐 5극 3특해서 그 거점 무슨 산업 같은 걸 육성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최고의 과들만 해당 지역 대학에 그 육성을 하고 그 과는 정말 거기가 최고다. 그리고 그 과를 가면 그 정부가 거점으로 이렇게 육성시키는 산업군에서 그 기량을 밀어주는, 예. 그렇죠, 발휘할 수 있게끔 뭐 거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차라리 그 거점 산업별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뭐 여기에도 인문대가 있고 저기에도 인문대가 있고 저기에도 뭐 의대가 있고 의대가 있는데 같은 과끼리 과연 같은 수준이 될 수 있겠냐 이런 네. 거에서는 좀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예. 어쨌든 뭐 이거는 지방대를 거점대로 해서 발전시킨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게 어쨌든 뭐 단순히 뭐 여러 가지 방안들 사이에서 좀 나온 얘기지만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5극 3특 전략을 함으로써 이제 어쨌든 이제 지역 거점도 만들어질 텐데 인구 10만 이하의 군 단위가 또 주변 도시에 흡수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백오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메가시티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작은 뭐 군 지역 이런 부분들이 흡수되고 통합되는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전주하고 완주가 네. 통합한다 해서 지금 뭐 완주에서 난리잖아요. 예. 반대하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의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라는 게 사실은 이 5극 3특을 완성하는 이런 과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넘어야 될 산일 거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마산, 창원, 진해가 이렇게 합쳐졌죠. 해서 예. 그래서 특례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좋은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이게 한두 곳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반발이나 반대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슬기롭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냐 네. 라는 것들이 이 5극 3특을 완성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이런 숙제일 것 같아요. 네,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나왔던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앞으로 이 5극 3특 전략의 속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에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3특 전략 뭐라고 좀 꼽아 주시는지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배고인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여기 보면 사실은 3특은 네. 이미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주, 강원, 전북 이렇게 해서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됐는데 아직 그 특별법이 완성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차 개정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국회에서 지금 이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조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고 특히나 이제 김경수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급한 거는 특별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원하는 방향. 지금 사실 보면 뭐 관광이나 산림이나 바이오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별법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줘서 빨리 방향성을 잡고 강원도가 발전 전략을 짤 수 있게끔 정부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과제는 일단은 특별법 통과, 개정안 통과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정부에서 국회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조속하게 타협안을 만들고 그래서 법안 정리해서 빨리 국회 통과시키고 해서 강원도가 조속하게 발전 전략 짜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바탕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별법 개정안이 빠르게 좀 통과돼야 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좀 주력해야 할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김기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3특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 그렇죠. 세 군데인데 일단 지금 중앙에서는 뭐 권한을 이양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특자법 개정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다 좌지우지를 하고 네. 입맛에 따라서 이 권한은 못 주겠어 이래버리면은 아예 불가능해져 버리잖아요. 예. 저는 과감하게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우리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이전 정부보다 더 포용적이고 포괄적으로 허락을 해줘서 기업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법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정을 하면 저는 지방을 살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기업이 움직이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가고 그 사람이 따라가면 거기에서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뭐 의료, 교육 뭐 이런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저는 좀 지방에서 뭐 조세에 대한 권한도 좀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뭐 기업들한테 혜택을 어떤 걸 우리가 주고 싶어 했을 때 그런 걸 좀 폭넓게 열어줘서 기업이 여기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면 내가 네. 어떤 분야를 하고 싶으면 가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수도권 쪽에는 이미 가미화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올 수 있게끔. 그렇죠. 막더라도 또 지방 지금 특히 낙후된 곳 위주로는 지금 3특 우리 세 군데가 다 지금 낙후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특별법 개정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과감하게 이 특별법 개정안에 좀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를 통해서 다양한 권한이 좀 이양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이제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5극 3특 앞으로 좀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져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횡성군의회 배고인 의원, 강원도의회 김기홍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